안녕하십니까? 화장품 품질 관리. 오늘부터 이제 3주차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3주차 첫 번째 시간, 1차시. 원래 제가 강의 계획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지한 걸로는 오늘부터 CGMP,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화장품 품질 관리가 어떠한 그런 이제 그 내용들 갖다 다루어야지 되는지, 특히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개론을 거쳐가지고 또 품질 관리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갖다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품질 관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경영학적인 측면,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산업공학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그런 분야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화장품에 이제 접목을 했을 때, 화장품에서 어떻게 품질 관리 측면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지, 또 어떤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둬서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오늘은 바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와 관련된 CGMP를 들어가는 것들이 적절할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화장품에 적용을 하게 되는 화장품 품질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먼저 그러면 화장품은 의뢰를 받았던, 아니면 그 제조회사가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신제품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제조를 하고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하를 하든, 어쨌든 전반적인 공정은 화장품 제조업의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품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를 의뢰를 받은, 즉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갖다 이제 수주를 받은,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하는 OEM 방식이겠죠. 물론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생산하는 경우는 이제 ODM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지만, 어쨌든 수주를 받고, 즉 의뢰를 받게 되면은, 또는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면 제조라든가 생산과 관련된 이제 그 제품에 대한 계획을 갖다 수립을 할 거예요. 그 수립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무엇을 원료라든가 또 원자재,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입고를 하게 되는데, 바로 원료나 원자재가 입고가 되게 되면은 그것이 원하는 올바른 그런 어떤 품질을 갖춘 그런 사양의 제품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고된 자재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해서 그 자재의 성능 시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그 성능 시험 결과 원하는 품질의 그런 원료 또는 자재인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때 이제 적합 물품의 보관소로 이제 입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부적합인 경우에는 부적합 대기소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반품을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적합소에 적합 판정을 받아가지고 적합 보관소에 입고가 된 원료 또는 이제 자재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초의 제조 및 생산 계획에 따라서 이제 원료의 양을 갖다가 정확하게 계량을 한다라든가, 또는 칭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조 지시에 따라서 뭐를 하게 되냐면은 바로 그 양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화장품을 갖다 제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화장품 제조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 뭐 우리 앞에서도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은 바로 그 1차 생산 제품인 것이죠. 그쵸? 1차 공정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
바로 뭐냐면은 내용물인 것이죠. 우리가 직접 사용하게 되는 내용물이고요. 그 내용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제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 표현하면은 벌크 제품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제품하고 벌크 제품하고는 같은 의미를 가질 때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포장하는 공정은 완전히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용물만을 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다가 이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후단부를 진행하게 되는 회사에 보내주게 될 텐데 그 경우에는 벌크 제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량씩 담겨져 있는 제품이 아니라 내용물이 커다란 그러한 이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제품은 벌크 제품. 예, 대단위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 벌크 제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반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회사에서 이제 포장, 충전과 포장을 하기 전에까지의 만들어진 그런 이제 제품을 이제 반제품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충전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예. 충전을 갖다 거치게 되고 충전을 하면은 이것이 올바르게 제품으로서 충전이 됐는지를 갖다가 충전 공정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단상자에 포장을 갖다 한다라든가 이런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 거고요. 단상자 포장을 하고 나서도 올바르게 포장이 됐는지를 포장 검사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합격, 예, 당초에 이제 원하는 그러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완제품을 갖다 이제 출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전시라고 하는 것은 출고 전에 이제 잠깐 이제 창고라든가 이런 데 이제 보관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출고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출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으로 전체적인 화장품의 제조 공정이 진행이 되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품질 관리를 갖다가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또 반제품, 네, 반제품도 여기 보시면 시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충전 또는 포장 과정에서의 이제 품질 검사를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 화장품 법에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품질 관리와 관련된 규정으로서는 제일 상위는 화장품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화장품 원료 기준이라고 하는 이거 줄여서 이제 장원기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 장원기 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또 INCI는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화장품 성분명, 국제 화장품 성분명에 따라서 그 명칭이 올바르게 표기가 됐는지 또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전성분 표기를 할 때 어떠한 명칭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약품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약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약품과 관련된 법전을 줄여서 약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약전 KP, 또 미국 또는 유럽 뭐 등등의 이런 이제 약품과 관련된 이제 법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 이 화장품법에 근거를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화장품법이 최상이고 그 다음이 화장품법에 의한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화장품법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고시입니다. 화장품법 고시. 고시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위, 하위로 나눠지면서 근데 여기에 교수님 화장품법 시행령은 그럼 왜 여기다 표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화장품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품질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규정이 거기 되어 있고요. 품질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여기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제 어떤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이제 그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고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규칙이라든가 고시 화장품 법에 명시가 된 대로 우리가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CGMP 기준에 이제 따라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예,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PL법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화장품 품질 관리를 갖다가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화장품 품질 관리를 갖다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제 살펴봤던 거예요. 그렇죠? 화장품의 이제 품질 요소는 크게 기술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로 나눠지고 기술적인 요소 부분에서는 안전성, 안정성, 그리고 유효성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사용성 또는 색상, 향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주로 화장품 회사에서 주로 하게 되는 것은 위에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주로 품질관리팀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안전성, 안정성 그리고 유효성과 관련돼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감성적인 부분은 뭐 이를테면 이제 마케팅 부서라든가 왜 그러냐면 소비자한테 직접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으로써 어떤 이제 그 결과를 갖다 가지고 예, 관능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로 이제 화장품 회사의 품질 관리 쪽에서는 위에 기술적인 요소가 많다. 다 거기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화장품의 품질 보증, 예, 보증과 관련해서는 역시 예, 우리 안전성 그리고 안정성, 사용성, 유용성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보증이 돼야 되는데요. 사용성은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안전성, 안정성, 유용성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안전성 부분에서는 각종 안전성 시험 자료를 갖다 구비를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사람에게 이게 문제가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지는 않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첩포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고요. 또 중금속과 같은 어떤 우리 인체에 위해를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예, 이제 납이라든가 비소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기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 안정성 측면에서는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다루었었지만은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라든가 또는 상해 분리라든가 또는 어떤 뭐 그 변질, 변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색조 안정성 시험.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서 즉 경시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색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평가가 돼야 될 테고 내광성 시험. 햇빛에 의해서 퇴색이 되지는 않는지 또 향의 안정성 시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냄새가 변하거나 예, 또는 어떤 이제 어떤 반응성을 갖다 이제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온도나 습도에 따른 안정성.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순환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과 관련된 방부 시험, 약제의 안정성 시험은 효능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물리학적인 안정성, 예, 밀도라든가 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안정성의 그런 이제 관리를 통한 이제 보증인 것이죠. 굉장히 항목이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품질 관리 부서에서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또 거기에 이제 사용성 보증의 경우에는 사용 시험들. 이것을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어떤 거부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관능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물리학적 시험은 여기 제대로 잘 발리는지 매끄러운지 또는 어떤 끈적끈적함은 남지 않는지 이런 예, 레올로지를 갖다 이제 측정을 하고 레올로지라고 하는 건 이제 점성과도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끈적끈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용성의 보증은 제품별 이제 각종 효과들. 특히 우리가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미백 기능성 또는 뭐 주름 개선 기능성, 자외선 차단 기능성 또는 염색이나 탄력 또는 제모 또는 뭐 이제 모발과 관련돼서 모발이 빠지는 이제 탈모가 되는 것을 이제 방지라든가 튼살을 방지한다라든가 여드름에 이제 어떤 그 여드름을 갖다 이제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라든가 또는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아토피라고 표현하지만은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 시켜서 그래서 이제 가려움을 갖다 개선한다라든가 이러한 기능성들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유효성 부분들도 화장품 품질 보증 측면에서는 전부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요소이고요. 또 내용물에 대한 것들만 보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또는 이제 포장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보증이 돼야 되는 거죠. 내용물의 보증성 측면에서는 내광성, 빛에 대한 이제 내성이 있는지, 또 투과성, 또 냄새가 이제 변하지는 않는지 이런 내용물에 대한 이제 것들도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재료의 적합성 측면에서는 요 화장품 용기 자체가 내약품성, 내부식성, 내광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소재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화장품 원료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휘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휘발성 유기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 중에 특히 이제 포르말린 같은 경우, 포르말린의 경우는 이제 발암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요. 안전성 기준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떤 독성을 가지는 이제 그런 원료는 아닌지, 그렇죠? 인체의 독성을 갖다 가지는. 그래서 안전성 확인 시험도 해야 되고요. 기능성 보증 측면에서는 이 용기라든가 또 이 어떤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이 인간공학적인 기능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물리적인 어떤 기능성들이 마련이 됐는지 측면도 있고요. 사용상의 안정성은 용기를 사용하는데 또 손을 베거나 찔리거나 이런 위험성은 없는지, 즉 사용 환경에 대한 그런 이제 시험뿐만이 아니라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이거를 뚜껑을 여는데 우리 성인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어린이도 손쉽게 열 수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용기에 어린이들은 이렇게 이제 손쉽게 열 수 없는 안전 용기 타입으로다가 이제 화장품을 갖다가 담는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폐기를 했을 때 화장품을 다 쓰고 나서 빈 용기를 폐기를 했을 때 그런 어떤 이제 용이성이나 또는 소각을 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지, 또 매립을 했을 때 어떤 주변을 갖다 오염시키지 않는지, 이런 이제 환경적인 그런 요인까지 전부 화장품의 품질 보증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요소인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고요. 또 화장품의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그럼 왜 중요한지, 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거 오타가 있네요. 첫 줄 화장품의 안전성이 아니라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입니다. 죄송하네요. 첫 번째 물리적 변화들.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거지만 분리라든가 침전이라든가 응집이나 또는 겔화라든가 증발이라든가 고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곤란하겠고요. 화학적 변화로서는 변색이라든가 또는 변취, 또 퇴색 또는 오염이 되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있어서는 곤란하고 결정이 석출이 돼서도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화장품의 안정성을 갖다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제품의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인자가 물리화학적 인자, 제품의 상태, 물리화학적 인자로서는 외형, 색상, 냄새, 향, pH, 점도, 또 비중, 상분리, 내광성, 이런 것 등등을 갖다 검토를 하게 되고요. 제품의 상태로서는 중량이라든가 수분의 변화가 없는지, 또 향치가 현저하게 떨어져 아주 감소가 되는 그런 요인은 없는지, 포장이 파손되거나 그런 우려는 없는지, 또 깨지거나 또 용기가 부식되거나 이런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그런 시험을 갖다 또 실질적으로 하게 됩니다. 온도 보존 시험에 관련해서는
일정 온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하게 돼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겨울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5도, 또 0도, 25도, 30도, 45도, 50도, 60도까지. 예. 이러한 이제 그리고 이제 실온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이제 가혹한 그런 이제 온도 조건에서도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또 사이클 온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온도를 고정하지 않고 연간 우리 기온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영하로 갔다가 또 이제 뭐 영상을 갖다 유지하다가 굉장히 고온인 여름 같은 경우 30도가 넘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러한 이제 각종 그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찰을 하면서 그때 내용물들 화장품의 제품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광안정성 시험인 경우에는 이제 내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장품의 진열이라든가 보관 과정 중에서 각종 빛에 의해서 예, 이제 변질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일광 시험은 특히 여름에 이제 뜨거운 태양하에 놓여져 있을 때 그랬을 때 제품의 외관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리고 인공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짜 인공적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예, 빛을 태양광 아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논 아크 등이나 카본 아크 등과 같은 인공 광원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서 광안정 시험을 하고요. 또 형광등을 켜놨을 때 형광등의 노출 시험 이런 것들도 일정 기간 동안 형광등 하에서 방치해가지고 색깔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화장품 안정성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네 번째로는 응력 시험도 하게 돼요. 실제 사용할 때 총 응력이라든가 즉 외부에 힘을 갖다 가했을 때 그랬을 때 시료에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낙하 안정성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아이섀도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기에 케이크 타입으로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잘못해서 떨어뜨렸어요. 예? 팩을 갖다 떨어뜨렸어. 그랬을 때 안에 있는 것이 완전히 부서지거나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낙하 안정성 안에 이제 성형을 한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일정한 높이에서 낙하를 갖다 이제 반복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파괴가 되는지 또 분리 정도를 갖다 예측할 수 있는 이제 원심 분리를 갖다 이제 해서 층 분리가 일어나는지 또 막 흔들어 봐서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잘 유지가 되는지 또 막 흔드는 거 우리가 이제 한자로 쓰면 진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탕이라고 하는 것이 막 흔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립스틱 같은 경우는 부러지는지 안 부러지는지 뭐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요. 또 네일 에나멜 우리가 보통 매니큐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마찰이 됐을 때 떨어져 나가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응력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실험실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커에다 넣고 또 이제 재료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생산할 때는 굉장히 커다란 그렇죠? 반응기에서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반응 탱크에서. 그래서 원재료의 로트별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했을 때 하고 또 재료를 갖다가 큰 용기에서 이제 실제로 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차이가 없는지 또는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런 반응을 시켰을 때 첫 번째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하고 또 두 번째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품하고 차이는 없는지 이것을 이제 각각의 로트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1로트라고 하면 그 다음에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2로트.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한 번에 지속적으로 계속 많은 양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소위 배치 타입이라고 하는 회분식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뭐 100명분을 갖다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 화장품 회사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한 20명분밖에 한 번에 만들 수가 없으면 그걸 5번에 걸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20명분 만들었을 때 그걸 1로트, 두 번째 만들었을 때 2로트, 세 번째 만들었을 때 요것의 차이는 없는지 또 제조 조건들, 온도라든가 또 제조 시간, 첨가 방법, 순서 이런 것들에 의한 차이는 없는지 또 충전 조건들 너무
너무 냉각이 많이 됐거나 또는 너무 이제 그 온도를 갖다 많이 올렸거나 또 기계적으로 그때 이제 사용이 된 그런 것들에 의한 차이가 없는지, 또 제조의 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하고 실제 제조하는 그 단계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도 이제 스케일 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특성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갖다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이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이제 화장품 안정성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모두 검토를 해야 될 테고요. 또 이제 실제 사용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이 돼서 사용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그런 이제 안정성 측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화장품의 안정성은 소비자가 사용할 때 이제 소비자가 이건 이제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품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나 욕구에 적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쓰다가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사용을 갖다가 고려한 안정성 측면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정성 시험 과정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갖다 이제 거쳐서 하게 되는데요. 평가 대상 제품의 물성 목록을 작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평가를 하고 시험을 한 그 내용을 갖다 다 전부 이제 목록에다 기록을 해야 되고요. 보관의 상태도 이제 제품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장기간 시험인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것을 극한 환경에서 또는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겠죠. 극한 환경은 이제 가혹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한다는 것은 가속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극한 환경에서 하려니까 얼렸다가 녹였다 이런 것들을 갖다 반복한다라든가, 또 굉장히 냉동고에다 보관한다라든가, 아니면 온장고에 높은 온도에다 보관한다라든가,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단시간 내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빈도 그리고 기한을 설정해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고요. 또 시험 일정의 경우에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기한을 갖다 설정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생산 직후에 시료를 갖다 채취하고, 그 다음에 1개월 후에,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 쭉 36개월 동안.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요. 예, 완전한 처방이 잘 돼서 그런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한을 두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그 이제 특성들이 변하는지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품질관리팀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벌써 3개월 전에 그 보관했었던 거 오늘 꺼내가지고 그것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6개월 전에 했었던 것도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1개월, 2개월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 되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한을 두고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은 것이죠. 관찰 방법으로는 외관, 색, 냄새, pH, 점도, 뭐 비중, 뭐 등등의 것들을 갖다 전부 경우에 따라서는 분석 기기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바로 눈으로 직접 관찰을 한다는, 냄새를 직접 맡아본다든가 이런 관능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관찰 판정은 제품의 기능이나 물성 변화 여부를 갖다 이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물성이 당초에 만들어진 그런 것보다는 20% 이상 값이 변했다. 그렇다면은 제품의 처방을 다시 고려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안정성 부분에서는 이제 안정성 평가의 예로서 이제 분말 제품을 갖다 이제 성형을 한 거예요. 압축 성형을 해서 한 경우에 제품 생산 후에 변색, 변형, 변치, 석출, 미생물 항목에 대해서 이제 안정성 평가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내광성, 내온성을 갖다 통해서도 층이 분리가 됐는지 안 되는지, 또는 딱딱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내온성의 경우에는 영하 15도, 0도, 45도 이런 것들을 14주에 이제 뭐라 그럴까, 저장소에다 넣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이제 2번 정도는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경시변화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이제 2년 동안 보관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내광성 같은 경우도 자연광에서는 6개월, 그 다음에 진열장에서 6개월, 또는 자외선 같은 시험을 할 경우에는 4시간 경과 후에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싱이나 케이킹, 그리싱이라고 하는 것은 층이 분리가 되어서 기름기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케이킹은 딱딱해진, 굳어져서 딱딱해진 그런 형태를 갖다 확인을 해야 될 테고, 충격 시험은 70cm 위에서 시료를 갖다 고무판 위에다 탁 떨어뜨렸을 때 견딜 수 있는지. 왜? 분말 압축 성형한 거니까는 뭐 섀도우 같은 류인데, 아이섀도우라든가 이런 거 같은 류인데, 팩에 들어가 있는 건데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다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성 측면에서는 사용 시험은 보통 시험자에게 제품을 갖다 직접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품질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이제 관능 시험, 이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관능 시험 할 경우에는 대조품이 있어야 되겠죠. 요것이 이제 표준품일 경우에 그거에 비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요것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군간 비교 실험을 하게 돼요. 시험품과 대조품을 갖다가 이제 실제 이용을 하는 그런 이제 시험자들을 모집을 해서, 요쪽은 시험품, 요쪽은 대조품,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시험품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생산한 그 제품을 갖다 쓰게 하고, 여기는 표준품을 쓰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리해서 실시를 하고요. 개체 내에서도 이제 좌우 비교라는 건 뭐냐면, 같은 사람이지만 오른쪽 얼굴은 표준품, 왼쪽 얼굴은 뭐 이제 새로 개발된 거, 요렇게 이제 테스트하는 거고요. 크로스오버라는 건 뭐냐면은, 패널이 이제 시험품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고, 또 대조품을 또 사용을 하고, 그러한 차이들을 갖다가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이중 맹검법이라는 건 뭐냐면, 시험자도 그렇고 시험을 이제 하는 사람들, 즉 테스트를 당하는 사람이나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나 제품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게, 왜? 제품이 뭔지 알게 되면 뭐를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라든가 또 편파성을 갖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것을 이중으로 맹검이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용성 측면에서는 이제 관능 테스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화장품에 있어서 부작용들이 역시 사람들한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니까, 특히 이제 기능성 제품들, 미백이나 주름 개선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었죠, 그렇죠? 미백이 너무 심하게 돼서 백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이제 기능성들의 경우에는,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신체에 접촉했을 경우에는 이제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항체가 형성이 된다라든가, 그로 인한 면역 반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러지도 있을 수가 있고 트러블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갖다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자극이라든가 알러지라는 측면은 조금 달라요. 자극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irrit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강산이나 강알칼리처럼 세포에 대해서 직접 독성을 갖다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알러지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특정한 그런 특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관능 시험을 갖다 통해서, 실제 인체 시험을 갖다 통해서 이제 우리가 판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안정성 평가 항목은 굉장히 그래서 다양합니다. 이 안전성은요, 사람의 피부에 이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피부 자극성, 감작성, 광독성, 광감작성, 광알러지성, 뭐 안점막 자극성, 독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또 흡수, 분포, 대사, 배설, 첩포시험 등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요소들을 갖다 실제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화장품 회사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요것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회사에다 의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안전성, 요 부분은 다시 뒤에 이제 가서 안정성과 관련된 것들은 다시 우리 이제 뭐 한 주 동안 거의 이제 다루게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이제 품질의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측면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었던 거죠. 어떠한 문제들이 예, 알러지라든가 층분리라든가 또 유효성 측면에서 뭐 백반증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예, 오늘 개괄적인 화장품 품질 관리에 있어서 그런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될 품질 요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